자, 이어서 네. 3부입니다. 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인사를 들으면 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니까요. 예, 아, 저 만나보고 참, 싶다. 이것도 진짜 이게 복이에요, 복.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인사하면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진짜 눈물 나죠. 예. 아이고 참. 자, 유선남님 오늘 아무래도 FOMC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요 스피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FOMC죠.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리에 대한 결정과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시간대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3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금리 결정이 아니라 아무래도 점도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제가 어저께 좀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축약을 하게 된다면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일단 예상치가 동결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일단 점도표에 어떻게 적힐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의 예상치는 금리 인하가 내년 2분기부터 그리고 시장 말고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의 예상치는 3분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예상치는 3분기와 4분기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된 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회색 라인은 시장이 6월 달에 프라이싱한 것 그리고 9월 달에 프라이싱한 것은 검은색 라인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는 빨간색 라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지금 당장 점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점도표는 굉장히 약간 안 좋은 툴이다. 예상하기엔 굉장히 안 좋은 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들은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의 의견인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이번이 첫 FOMC 미팅이 될 것이다. 점도표가 변하지 않는 첫 FOMC 미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첫 점도표가 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히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기준으로 좀 재미난 기사를 내놓기도 했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착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들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분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마 조금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스케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오늘 금리 결정이 난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2시 반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반에 기자회견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안에서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얘기를 할 일단은 동결을 발표를 하겠지만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지표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채권 입찰이 나온 이후에 소폭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PBOC 대출 우대 금리 한마디로 중국의 기준 금리가 나오게 됐는데 일단 대부분들은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결이 나오자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인하 시기를 월가에서는 내년 3분기로 일단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그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던 건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4가지 기준점을 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연준이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이 금리를 높은 수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연착륙이라는 게 착륙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이륙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아야 연착륙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지금 유가가 너무 높은 상태인데 이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연착륙을 이제 하게 된 시기가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미난데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많이 될 때 사실상 경착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를 갖고 와서 사실 시장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예. 저는 이거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는 게 사실 연착륙 이야기가 언급이 많이 된다라는 것 자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기 자체가 저는 항상 좀 어려운 시기, 금리 인상의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꼭 이게 맞아떨어진다. 사실 최근 나오는 이야기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더 여기서 만약에 사실 이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50bp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될 경우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거기에는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금리가 슬슬 조금 은행들에게 압박을 주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더 해드리겠지만 최근에 대출 관련해서 많은 은행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뺨을 때려버린 유선남님. 아, 나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 따위는 소프트 쓰지 마라. 소프트란 단어 쓰지 마. 이렇게. 아이고. 예, 뒤통수를 날렸어. 예. 농담입니다, 유선남님. 유선남님 진짜 만나보고 싶다. 저는 실제로 만나면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끌어 안아줄 것 같아요. 너무 당연. 너무 귀여우세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다음 소식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미난 소식을 내놨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발표 자료를 좀 전달해주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원래 매달 발표하는 은행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비타 섭라마니안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2022년에 하락장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상승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맞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S&P의 목표 이번에 말까지의 목표를 4,3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 현재 노동 관련해서 효율성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다. 노동 관련된 임금을 조정시킬 수 있을 만한 자동화와 이제 AI를 이용해서 현재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하게 될 경우 S&P 500 같은 경우는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목표 전망가를 4,600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분이 처음 맞추셨구나. 그래요? 예, 다시 이제 아까 유사님께서 이분이 월가에서 처음 상승할 거라는 거를 처음 맞추신 분이라고. 그랬군요.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던 뉴스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0선 있었어요. 앞에 그 전고점, 네네. 앞에 고점.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국경제 올드 이코노미 있잖아요. 올드 이코노미가 시장을 이끌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걸 혹시 유선남님 이 관련된 이야기도 보셨나요? 아니면 못 보셨나요? 일단 제가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예. 했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현재 골드만삭스가 영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영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원래 예상치가 7%였는데 6.7%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코어 인플레이가 많이 꺾였다는 건데요. 예상치가 6.8%였던 반면에 6.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드디어 금리 인상에 관해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모여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뉴스 보니까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엄청 나왔어요. 네네. 이번에 영국 그 인플레이션 발표하면서 예. 영국이 물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영국도 이제 브렌트유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브렌트유가 지금 이미 $100가 넘지 않았나요? 뭐 한 $94 되나? 맞아, $94. 예. 어떻게 근데 이게 물가가 내려왔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보니까는 뭐 식료 쪽에서 좀 많이 내려왔다. 예, 식료품 쪽에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봤는데 그 뭐 한번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국도 금리 동결 사이클에 합류하게 된 하나의 은행으로 좀 외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더리움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의외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더리움 관련 소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사실상 선물 ETF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와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파일을 접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이더리움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근데 유산호님께서는 네. 뭐 올해까지는 비트코인 사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꾸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데. 와 이러다 우리 유선남님한테 뺨 맞겠어요. 이러다가 친구 되는 거예요. 이러다 예, 친구 예. 되는 건가? 근데 그 안 그래도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반감기 기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반감기 얼마 안 남았다. 예. 반감기가 아마 내년인가요? 유선님 혹시 아세요? 네, 반감기가 내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되는 기간이 이번 해가 아니라 다음 해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폭발세가 나타나는 건 이번 해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해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다음 해가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예. 사지 말라.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 4년에 한 번씩 이제 반감기가 네. 2017년에 한 번 불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굉장히 큰 그렇죠. 봄이 한 번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음은요. 소식은 와 이제는 뭐 파업 노조가? 소식을 일단 그 파업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과 같은 서비스 기업에서도 지금 파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파업을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애플의 프랑스 스토어 노조, 한마디로 프랑스의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합쳐진 노조들이 파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파업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더 나은 임금과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날 파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트위터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경영진은 우리가 요구한 합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싸그리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 리테일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노조의 이름인데 이 노조가 9월 22일과 23일에 파업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결국 이거는 뭐 리테일 스토어의 판매가 조금 뭐 무너지더라도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는 리테일 스토어 자체 내부보다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부분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영향을 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노조가 이렇게 그 제조 기업에는 노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기업들에는 그렇게 노조가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비스 노조가 있긴 한데 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애플도 이 매장 노조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제조는 전혀 상관없고 예. 스타벅스도 이 몇몇 매장에 노조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서도 지금 노조들이 막 생기면서 파업에 대한 이게 위험성이 진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 예, 뭐 다행히 캐나다에 있는 포드 공장은 좀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됐다. 네, 네. 예,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뭐 어느 곳에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또 프랑스는 최근에 아이폰 12 이슈가 있잖아요, 또. 라디에이션. 레디에이션. 레디에이션. 네. 근데 뭐 그런 이슈가 있는. 뭐 그건 소프트웨어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방금 말씀하셨던 캐나다에서 포드의 파업은 좀 잠잠해졌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스포일러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래 포드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 양쪽 노조에서 지금 노조가 파업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동시 파업을 포드 쪽에서는 피했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포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 캐나다 쪽의 자동차 노조들과는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이 말할 수 있는 가운데 포드만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UAW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모레부터 추가적인 파업에 또 더 많은 인원의 파업이 참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포드 쪽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 유선남님께서는 실제 미국 파업에 대해서 좀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연례 행사처럼 파업들이 있었던 그 기간들이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좀 익숙하다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국은 잘 몰라서 미국 현지는 좀 어때요? 일단 파업이란 소식 자체가 뭐 가끔씩 들려오긴 했지만 뭐 자동차 노조가 뭐 매년 파업에 들어가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자동차 노조가 좀 특히 강력한 조건을 걸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러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양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노조가 자동차 노조 같은 파업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번 같은 경우는 뭐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 다들 알고 있는 UPS 파업이라든지 네네. 철도회사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회사의 뭐 조종사들의 파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이렇게 몰렸던 시기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요. 예. 자, 다음 뉴스는 저도 이거 봤는데 결국 미국 법무부가 그 일론 머스크가 회사 돈으로 일론 머스크의 뭐 내부에 있는 유리집을 지었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받고 있는 혜택 전반에 관해서 법무부 쪽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 사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수사에 대한 확대가 일단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일단 내부자 소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이제 혜택 받은 것들 중 배임형이나 약간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한 법무부가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사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의 뭐 차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테슬라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아마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확대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일단 지금 당장 유리집 관련해서는 뭐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쪽에서 더 중요한 걸 발견해서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안에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대한 영향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가장 의심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 유리의 집은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었고. 유리의 집? 네, 유리의 집. 야, 그 제가 그게 뭐였? 그게 예. 유사람님 그거 맞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집 다 팔고 나는 회사에서 일할 거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예. 그래서 회사 안에다가 유리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리의 성. 그 그럼 뭐지? 사실 근데 가사?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러면 회사 내에 지은 거면 이걸 회사 돈으로 지어야 되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돈으로 지어야 되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야.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회사 돈으로 우리 집은 뭐 서초동에 있어. 예. 근데 거기 인테리어를 했어. 아니,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그걸 누가 봐도 유용한 거고 누가 봐도 배임인데 예. 배임이고 횡령이죠. 배임이 아니라 횡령인데 회사 안에서 내 사무실 내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유리의 집으로 꾸몄어. 이건 회사 돈으로 써야 되나 내 돈으로 써야 되나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그 사무실 명의가 법인으로 돼 있으면 회사 돈 사무실의 명의가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예. 그게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이거 맞는 거죠, 유선남님?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의 집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종 울리실 때 됐는데 괜찮나요? 예, 네. 좀 한번 올리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자. 자, 어제 제가 사실 저희 PD님하고 네. 좀 심오한 좀 대화를 했습니다. 네. 예, 심오한 대화를 했는데 저희 PD님께서 명민준 앵커가 네. 저보다 이제 종을 잘 친다. 되게 자존심 상하시죠. 엄청 이제 막 와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게 예전에 명민준 앵커가 태어날 때부터 종 들고 태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좀 잘 치었는데 사실. 네네. 예,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아주 명앵커 정도 수준으로 한번 보죠. 못 칠 것 같은데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네.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자, 미국 시장이 자, 시장 개장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S&P 500은 0.2%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2% 상승, 또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사실 어제도 뭐 약간의
좀 횡보하는 그런 네. 시장이었는데 자, 오늘도 뭐 시작은 아직은 뭐 지켜보기 좀 뭐라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 FOMC를 좀 남겨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FOMC가 다 나오고 나서도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네. 또 월가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의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맵을 보게 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약보합 수준이네요.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존만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 외에 에너지 섹터도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아직 뭐 반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유선남님 이야기 못 들은 거 좀 더 듣죠? 네. 그 유리의 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확하게 뭐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원래 2017년 이전부터 약간 법무부가 조사를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뉴욕의 남부지방경찰청 쪽에서 이제 테슬라와 다른 단체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래를 조사한다라는 뉴스도 떴고 사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 이건 테슬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주행거리 관련돼서 조작 관련된 정황이 이제 혐의이 정황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졌다라기보다 이제 죄송합니다.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가 떴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악영향이 방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냥 형사 고발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기업별 그 목표 주가 움직임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회사별 이야기 조금 전달해 드릴 텐데요. 달러 제너럴이 현재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32달러에서 11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최근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판 다이소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회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고 조금씩 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JP모건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 패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저임금 노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 제너럴의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추이 같은 경우 오펜하이머가 이제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케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품목에 관련돼서 가격을 컷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스테이플스 이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한국 분에는 많으실 텐데 오피스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거를 배달을 해주는 스테이플스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까지 해주는 것들을 계약을 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밀스가 오늘 어닝 발표를 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대부분들의 미국판 시리얼 제품들은 이 제너럴 밀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EPS와 매출 양쪽 다 굉장히 조그맣게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이던스 단체도 예상치와 비슷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현재 장전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먹기 힘들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스트, 켈로그 예, 많이 켈로그. 들어가잖아요. 제너럴 밀스 뭐 있지? 뭐 있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와요. 제너럴 밀스. 한번 보실래요? 미국은 제너럴 밀스 진짜 많이 먹죠, 유선남님. 미국에 먹는 시리얼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제너럴 밀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켈로그와 포스트가 많이 팔려서 아마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너럴 밀스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접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가장 유명한 게 그 옥수수 통조림 중에 그린 자이언트라고 있죠. 네네. 혹시 아시는 분? 아, 그린 자이언트 통조림이 유명하죠. 제너럴 밀스 거예요. 아, 그린 자이언트. 그 통조림은 우리나라 많이 먹죠, 그거는. 예. 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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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많이 먹었죠. 그렇죠. 예. 밥 대신에. 3대장 시리얼 글로벌 3대장. 그렇죠. 제너럴 밀스, 포스트, 켈로그. 네. 첵스 초코맛 맛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유선남님과 함께 예.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잠깐 보니까요. 네. 어제 이제 인스타카트가 상장을 하고 나서 1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오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마이너스 3%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마이너스 6%까지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좀 크게 왔다 출렁거리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오늘 좀 상단에 떴는데 디즈니는 뭐 크게 0.3% 상승하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유가 한번 예. 볼게요. 지금 유가가 화면에 보시면 제 화면 안 나오죠. 유가가 지금 89.5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바로 직전에 유가가 전 고점을 찍었을 때 92.43달러.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막 얘기하면서 뭐 91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92예요. 막 엄청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특별한 뉴스가 없이 90일을 찍고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그냥 투기적인 좀 움직임 같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한 89.8달러 정도까지 좀 유가가 다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어쨌든 FOMC 전까지는 맞아요. 계속 변동만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보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핀터레스트 정말 스냅챗, 핀터레스트 많은 이제 소셜 미디어 SNS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보니까는 한 6%, 7%, 또 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연간 기준의 그 매출 성장이 지난 2022년 또는 2023년보다는 좀 올라갔다.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핀터레스트 주가가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은 3%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6%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스타카트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애플 뉴스도 아까 전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또 시장을 출렁거릴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 예, 뭐 이런 부분. 인텔. 인텔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죠? 인텔은 오늘도 한 1% 빠지는군요. 네, 인텔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얘기 보셨죠? 인베스터 데이에서 데이터 센터용 칩의 수요가 좀 늦게 살아나고 있다. 잘 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가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래서 한 어제 4% 정도 빠졌고 오늘도 그 여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장이 좀 살아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히트맵 보면. 자, 장이 하면 좀 살아났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뉴스 전달하는 시간 동안에 예, 약간 녹색이 보이죠? 예, 약간 푸르스름해지고. 네. 봄이 오는 느낌. 약간의 잔디밭에서 새싹이 조금 돋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후 3시에 FOMC에서 어떤 결과 내놓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점도표랑 그 성명서에서 뭐 이제 뭐 긴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되게 안 좋게 좀 해석을 할 것 같고 너무나 이제 매크로가 좀 안 좋은 상태니까 매크로가 좋아야 이게 얹어지면서 이렇게 좀 힘을 받을 텐데 네네. 지금 상황이 여러 이제 파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매크로 환경에 맞게끔 해석을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네. 예. 내일 뭐 너무 방송 봐야죠. 내일 아침.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이제 헤드라인들 나오는 거, 뉴스 나오는 거, 해석 나오는 거 다 정리해서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느닷없이 샴푸로 3% 아니 근데 3% 샴푸로. 네. 이거 아니구나. 맞아요, 이거. 네.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3% 샴푸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머리 긁다가 생각났어요. 요즘 나도 머리도 안 좋은데. 어. 자, 좋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칠까요, 이제? 네. 자, 저희는 내일 9시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